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는 대부분의 한 해를 눈으로 덮인 차가운 천국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차분하며 분주함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일상은 매일 중요한 사건으로 바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평화롭고 단순하며 모두 각자의 일에 바쁘고 혼란이 없습니다. 이 꿈 같은 나라는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름은 핀란드입니다. 인구는 550만 명이며 약 18만 8천 개의 호수가 있어서 1000개의 호수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동화 같은 나라에는 거의 18만 개의 섬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도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면적은 33만 8천 평방킬로미터로 비범한 나라입니다. 비교적 낮은 인구 밀도는 국가의 복지와 1인당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 총생산은 3,100억 달러로 1인당 약 6만 달러에 해당하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1인당 소득은 핀란드의 번영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국가 중 세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진 핀란드 사람들은 비자 없이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여권은 다른 나라에서 거주 허가 및 사업 설립 기회를 제공하며 핀란드 사람들을 여러모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발명품과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인간의 삶을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핀란드의 잘 알려진 기여 중 하나는 사우나의 발명으로 이는 핀란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에는 30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어 인구 대비 2명당 하나의 사우나가 있는 셈입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문화에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화를 위해 주 몇 회 사우나를 방문합니다. 핀란드 문화에는 사우나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모토가 있을 정도입니다.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사우나를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이 방식으로 나라의 훌륭한 스파와 사우나를 즐깁니다. 이는 그들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며 이는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는 항상 인기 있는 관광지였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내부적 갈등에 시달리는 동안 차츰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코닉한 휴대폰으로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노키아를 만들어냈습니다. 노키아는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 뒤처지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핀란드에는 노키아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북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트해에 면한 이 나라는 동쪽으로 러시아, 북쪽으로 노르웨이, 서쪽으로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의 기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가들은 핀란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스칸디나비아와 슬라브 기원의 혼합체라고 제안합니다.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은 라플란드라고 불리며 그곳의 주민들은 라플란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플란드를 방문하면 현재 로바니에미에 거주하는 진짜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으며 그는 연중 내내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라플란드의 수도는 인구보다 술록이 더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술록 농장을 방문하거나 술록 썰매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장관을 이루는 북부의 빛, 즉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목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9월에서 3월까지 여행자들은 핀란드 라플란드의 광야로 모여 아름다운 노란색, 녹색, 분홍색, 보라색 빛을 감상합니다. 북부의 빛은 이곳에서 연간 200일 동안 목격될 수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겨울철 거의 매일 가능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이 지역은 24시간 햇빛이 비추어 핀란드는 한밤의 태양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핀란드 인구의 90% 이상이 핀란드인으로 정체성을 밝혀냅니다. 북방 민족의 유산을 포함하는 핀란드 인구의 유전적 구성은 종종 신체적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북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향으로 여겨집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종종 핀란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핀란드는 높은 소득과 생산성 외에도 뛰어난 교육 시스템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일반 학교와 전문 학교로 나뉩니다. 일반 학교는 이론 과목에 집중하는 반면 전문 학교는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과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암기한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시험이 아닌 실험실과 훈련구역에서의 실제 실험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핀란드의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어서 학생들에게 영구적인 지식을 심어줍니다. 핀란드에는 9년이 의무 교육 과정이 있으며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루 3에서 4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가지 않으며 숙제도 없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철학과 논리 과목이 수학과 생물학 과목보다 먼저 가르쳐집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신뢰성, 개방성, 그리고 양심적임으로 유명하며 이는 낮은 범죄율에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75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핀란드를 133개 국가 중 범죄 순위 12위로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가장 안전한 국가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이며 가장 위험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나 테러에 중점을 둔 국가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핀란드를 방문하면 즉시 소나무가 풍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방대한 녹지와 숲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보이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나무들의 고향입니다. 핀란드는 녹지 지역 보존에 중점을 두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빠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교체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깨끗한 공기를 누립니다. 핀란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신선한 공기의 높은 농도로 인해 일시적인 어지러움이나 코피를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공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온 경우 그렇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요카미 헤노이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여가 활동을 위해 대다수의 야외 땅과 수역에 공공 접근을 허용합니다. 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버섯과 열매를 채집하거나 핀란드의 광활한 숲을 탐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핀란드의 70%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많습니다. 현재 핀란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를 방문하면 날씨와 자연, 생활 조건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높은 품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방문할 예정이라면 소나무 숲속에 놓인 나뭇집에서의 숙박을 꼭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보며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요한 북부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은 저녁마다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 핀란드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서로의 회사와 함께 시간을 즐깁니다. 그들은 핀란드 요리를 음미하고 지역 음악을 감상하며 상점을 탐방합니다. 핀란드에서의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은 특히 짧은 기간 방문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북부의 아이스 브레이커 여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핀란드의 호수는 얼어붙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핀란드에서 다른 관광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호수와 발트해를 가로질러 아이스 브레이커 선박을 타고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선박은 핀란드와 스웨덴 간의 교통도 제공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관광과 교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석유 매장량이 발견된 이후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기적으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항해하며 선박을 통해 석유를 운송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석유 운송을 위해 아이스 브레이커 선박이 필수적입니다. 이 선박들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한 얼음 크루즈를 포함하지만 현재 주로 오락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가 육지에 접근하면 사람들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차가운 물속으로 점프합니다.
그들은 공기가 채워진 인플레이터블 수트를 착용하여 추운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을 막고 발트해의 얼음이 덮인 물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면 핀란드는 또 다른 즐거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겨울 관광을 좋아하고 눈으로 뒤덮인 자연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을 원한다면 허스키라 불리는 시베리아 늑대와 함께 설매를 타고 스피드의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리우드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치가 장관이며 허스키와 함께하는 설매 타기가 더욱 짜릿함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시베리아와 같은 곳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먼 문화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필수 경험입니다. 핀란드를 방문하려면 단기 체류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쉥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직업 기회를 위해 핀란드어와 두 번째 공용어인 스웨덴어에 대한 능숙한 구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전문적인 직군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B2 수준의 핀란드어 실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제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핀란드, 특히 수도인 헬싱키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란드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우아하고 위험 있는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아도 도시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국가의 아름다움과 높은 삶의 질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비율은 서프라이징리 높은 편입니다. 이는 훌륭한 건강 서비스, 교육 및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려할 때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인들, 특히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살 경향이 더 높은 편입니다. 연중 내내 추운 날씨와 흐린 날씨가 한 요인일 수 있지만 이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일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성취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만족감을 처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장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세에 대한 믿음 부족이 이러한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안됩니다. 이 삶을 넘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의 회복력이 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및 발트해 국가들의 50대 사람들은 때때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붕괴의 지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 연결은 국가의 핵전쟁의 두려움과 벙커에서의 생활을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날 핀란드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대피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는 터키의 승인으로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핀란드에 대한 작전을 감행할 경우 30개 나토 회원국은 핀란드를 전폭적으로 방어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핀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